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작년 연말 가장 큰 이슈였던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며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12.16 부동산 대책 중 청약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지투자의 고상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하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네, 사람들이 네. 너무 난리가 많이 났죠. 네네. 지금 뭐 뉴스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보니까 뭐 또 이게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강북 집값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 그치.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은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해 보신 부분 좀 있으세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이 원래는 맨 처음에 강력하게 나왔던 게 파리 대책이 있었어요. 파리 대책 이후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먹혔다. 그래서 9.13 대책이 또 나와서 대출 규제 엄청나게 했는데 그걸로도 또 안 먹히니까 또 1년이 또 지난 이 시점에 12.16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청약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약과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너무 많아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할 수 없어서 오늘 목표는 우리가 만약에 청약을 넣는다면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를 넣을 거냐? 요거 관련된 거를 간략하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까? 네. 자, 그럼 3기 신도시의 현황과 물량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는 건 1기, 2기, 3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1기 신도시는 초록 색깔이에요. 여기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여기 평촌 3번, 여기 분당. 그래서 분당을 당랑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역인데 1기 이후에 2기가 조금 뒤로 갔어요. 이렇게 약간 뒤로 갔는데 앞으로 들어온 애가 위험한 애들이죠. 여기 보시면 파주, 운정, 옥정,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나 수원, 광교, 동탄 전부 다 기존의 1기 신도시 뒤쪽이었거든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온 게 있어. 판교하고 위례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여기는 가기 오를 게 뻔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는 서울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다가 신도시를 하겠다고 맨 처음에는 5개였는데 과천이라는 데가 조금 세대수가 적어요. 7,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에 저는 과천도 포함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발표될 때 나왔으니까. 근데 과천이 보면은 7,000세대라 가만히 보면 3기 신도시 없어요. 네네. 요게 우리 서울의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인데 재건축이 얘가 지금 7,000세대인데 뭐 이거 신도시급이 아니라 재건축 급이니까 신도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빼자. 그래서 이제 얘는 빠진 상태로 보시면 되고 요 두 가지가 나중에 발표될 때 창릉 발표되고 부천 대장이 발표되기 전에 인천 계양이 먼저 발표가 됐었어요. 저희 두 번째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인천 계양하고 대장을 묶어서 하나, 고양의 창릉지구 하나, 남양주 왕숙지구는 좀 약간 면적이 큰데 두 개로 좀 쪼개졌어요. 하남 교산지구인데 현재 신도시 현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1기는 끝났지만 2기는 진행 중이거든요. 파주 3지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3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3기에서 쏟아질 물량을 간단하게 보면 자, 공급 주택 수만 1만 7천에다가 더하면 이게 3만 7천이에요. 고양이 3만 8천, 남양주 6만, 하남 3만 하면 이것만 해서 10만이에요. 10만에다가 지금 현재 5만, 6만이에요. 16만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30만 가구예요. 30만 가구가 나오는데 내가 어디다가 아파트를 놓는 게 청약을 놓는 게 좋겠냐? 그거를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추가 신도시 발표할 때 그 33만 호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신도시는 최근에 옛날에 우리 신도시라고 했는데 1기 신도시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고 2기 신도시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냐? 3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2년을 본 이유가 이게 아파트를 2년을 보는 이유 보통 우리가 2년 보유하고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상승률은 거의 2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그 상승률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1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은 우리가 요 중심부를 CBD라고 그러고 여기 종로 여기가 여의도라고 해서 YBD 여기가 강남권에서 GBD에서 2030 서울 도시계 플랜에 3도심에 그다음에 7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3도심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서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다 보니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게 화살표로 보시면 이 길이 정도 돼요. 네, 성남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 부천 중동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일산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또 한 번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일산은 강남에 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그나마 평촌이 좀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3번보다 평촌이 좀 더 비싸요. 결론은 제일 짧은 게 성남이니 분당이니까 제일 비싼 지역은 뭐 말 안 해도 분당, 평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기 신도시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김포 한강하고 검단 파주 운정은 여기 강남 못 와요. 그럼 여기 송파 위례하고 판교가 있는데 아직 위례는 진행 중이고 판교는 끝났지만 네, 여기는 지하철이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된 상태라 아직까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판교가 아마 1등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기가 나왔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남권의 진입이 가장 가까운 데는 남양주냐 하남이냐 아니면 과천은 뺄게요. 아니면 여기 계양이냐 아니면 여기 고향이 창릉이냐 그럼 말 안 해도 어디겠어요? 셋 중에 네 개 중에 자 여기 하남 교산입니다. 일단 분당이 1등이고 2기 신도시는 판교가 1등이거든. 그럼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누가 1등이겠네? 교산이죠. 근데 송파 위례보다는 좀 멀어요. 먼다는 얘기는 송파 위례를 따라갈 수는 있어도 넘지는 못할 거야.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 토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건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는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바꾼 토지 투자잖아요. 아파트도 보면서 땅까지 같이 보자고 취지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던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 구분해놨는데 1기 신도시 16년에서 18년 2년간을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럼 여기 보면 분당 1등이었어. 그 다음 평촌이 가까웠던데 여기 3번이 제일 쌌는데 이거는 평당 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1,600만 원이었었던 게 지금은 2년 사이에 얼마 올랐어요? 그러면 500 올랐죠. 500만 원이 넘게 올랐네요. 그럼 500만 원 올랐으니까 3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1억 5천이 올랐죠. 355.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60만 원 올랐어요. 80만 원이구나. 80만 원이면 30평형대일 때 38에 24, 2,400만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2,400 오를 때 1억 5천 올랐습니다. 어디 갔었어야 돼? 당연히 분당을 갔었어야 돼요. 분당 갔어요. 그리고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1기가 분당 평촌이면 2기는 당연히 이제 강남권 진입 가까운 판교 위례상 광교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건 이제 당연히 판교. 판교가 얼마 올랐냐면 2,400에서 3,300이니까 900 올랐잖아요. 900이면 93, 2억 7천이 올랐어. 분당 갔어야 돼, 판교 갔어야 돼. 판교 갔어야 돼. 위례 같은 경우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800 올랐으니까 아직 지하철이 개통도 안 됐는데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럼 이제 83, 2억 4천 올랐죠. 그러니까 분당급은 간다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30평 기준으로 분당은 1억 5천이, 일산은 2,400이, 2기 신도시에서는 판교가 2억 7천, 파주 같은 경우는 1,800만 올랐습니다. 파주 1,800이면 너무 안 올랐죠, 이거. 그럼 결론은 얘는 2억 5천이 더 올랐을 거예요. 2기 신도시에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1억 한 4천, 1억 2,500 정도 오른 거니까 분당하고 판교는 역시 아직까지는 괜찮은 지역이구나. 그럼 이제 3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기. 제일 중요한 게 강남권 진입이 가장 가까운 거는 당연히 과천인데 이건 신도시라고 안 치니까 색깔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남에 지금 현재 32,000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역하고 왕숙지구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전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남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시범단지에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약을 넣으려면 올해 안에 이번에 12, 16 그 대책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21년에 공급되는 시기에 하남 교산이 지금 현재 32,000세대가 가구 수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왕숙지구도 같이 가는데 현재 부천 대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하남 교산 쪽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2021년에 이게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1년 남은 거잖아요. 내년이니까. 근데 이 공급이 아마 늦춰질 거예요. 한 2022년 초반 때 정도쯤에 아마 공급량이 나올 건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 이게 12, 16 이번에 주택시 안정화 방안 대책 중에서 요 5가지 중에 제일 관련 있는 게 청약제도 강화예요. 그래서 요 5번이 관련이 되게 많은데 그거 내용 중에서 우리가 투기적 수요 대출 뭐 보유세 강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는 청약 관련된 것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정부에서 18번째 정책이 집값 안전 대책 또 나온 건데 이제 대출 규제를 했더니 좀 안 먹혔어. 이제 세제 강화도 하겠다.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겠다는 거를 적용 대상제 확대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고요. 오늘 할 거는 이겁니다. 청약제도 중에 하나인데 1월 달부터 지금 실시되는 제도들이에요. 1월부터 해서 거의 2020년 상반기에 다 진행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 주택 청약 시스템은 아마 LH에서 우리 저기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고요. 한국감정원으로.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이었는데 이게 30일로 바뀌고 그리고 중개보수 기입을 미리 하는 거고 확인 의무. 그다음에 요게 청약 제도가 불법 전매를 했을 때 10년간은 다시 청약 못 넣게 해놨어요. 엄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실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4월 달에 종료되니까 종료되기 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게 자, 이번에 우리가 그 주택 가격이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옛날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면 LTV가 40%였어요. 네네. 40%인데 이거를 9억 이하 부분은 40%로 대출해주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대출해주겠다. 그러면 거의 한 1억 정도가 대출이 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아예 15억 초과되면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건데 14억짜리 주택을 사겠다. 그럼 이제 9억은 현재 40% 넘는 5억 부분은 20% 대출해주겠다는 거예요. 94, 36, 3억 6천. 그리고 5억에 대해서는 20%니까 5, 2, 10. 그럼 4억 6천이죠. 그러면 4억 6천인데 예전에는 40%가 나올 때 여기 5억 6천이 나왔었어요. 근데 5억 6천이 나오는 게 4억 6천 나오니까 1억이 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강화한 거, 담보대출 강화한 부분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신 분이 9억은 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9억 넘는 부분은 20%, 9억 이하까지는 40% 그 가격에 15억 원이 초과되는 건 아예 금지잖아요. 그죠? 15억이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6억이 된다 그래서 뭐 15억까지는 이런 기준으로 대출이 되고 1억만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는 예비 청약자분들한테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내가 청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 내가 거주를 하는데 하남시에 나오는 물량이 32,000가구 중에 공급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50%는 무조건 하남 시민한테 먼저 줘요. 그 50% 하남시고 나머지 50%는 일반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남시. 그럼 내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하남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거주한 게 어제 이사 왔는데 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1년 이상 거주였는데 지금 그거를 2년으로 바꿨어요. 그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이사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년 거주 못 마치는 거야. 그럼 그 50%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50%에서도 하남시 거주자한테는 우선 20% 분양하고 그다음에 하남시가 경기도잖아요. 약간 조합원 느낌이네요. 그게. 그런 느낌. 네네네. 이게 여기서 만약에 100% 있다 그럼 50%는 일반 분양으로 나중에 가고 50%는 그중에 20%가 하남시 거주자. 나머지 30%는 경기도 거주자. 그럼 내가 하남시 거주하면 20%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 거주자니까 나중에 30%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 마지막에 50%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청약을 3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빨리 이사 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올해는 가야 되겠네요 이사를. 지금 현재 2020년 1월이니까 이게 2년 거주 맞추려면 2022년 1월이 돼야 되니까 아까 공급이 21년이었었잖아요. 다시 보여줄까요? 하남 교산지구가 2021년 공급 예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20년 1월에 거주해도 이때 가면 2년 거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 22년으로 좀 밀렸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 이사 가면 2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에는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된다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거 보이는 이유는 거주 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큰 면적 있죠. 서울, 경기, 과천이 같은 지역은 대부분 1년 거주 요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같이 투기과해지거나 대규모 신도시 아까 좀 큰 땅들 있죠.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을 2년까지 늘릴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민간 택지 일반 분양을 내가 받겠다. 그럼 1순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이 거주 기간 2년이 안 되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내가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만 거주해도 청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선정이 되는 확률이 높으려면 요 직접 전입을 했을 때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아까 66만 이상 되는 큰 택지는 전체 물량의 아까 50%를 그 지역 주민한테 우선 주니까 그때 한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 중에 시 주민한테 여기 20%, 30%는 도 주민한테 가니까 내가 20%대 들어갈 수 있고 안 되면 도 경기도 같은 도니까 30%대 또 들어가요. 여기서 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50% 일반 분양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총 몇 회 들어가는 거예요? 3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창릉으로 이번에 빼봤는데 고양시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서울 사는데 고양시로 전입을 해서 2년을 했다. 그럼 20%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됐다. 그럼 떨어졌어. 그럼 경기도 거주잖아요. 30%또 들어간다. 안 됐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세 차례 마지막 일반 분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거 못 넣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 이 제도 나오자마자 내가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 중 청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그 2022년부터 분양이 시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해당 시로 이사하시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